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질문의 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저도 이제 회사에 있다 보니까 이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게 정말 AI 기술을 해서 정말 기계적으로 쉽게 되더라고요. 회사에서 챗봇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간단한 회사 업무 그리고 간단한 뭐 물어볼 사항들을 챗봇으로 올리면 바로바로 이제 답이 나오는. 이제 아마 어디선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코칭도 이렇게 챗봇식으로 음, 고민을 물어보고 뭔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이제 AI가 여러 코치들의 답을 그동안의 답을 모아서 답변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아직까지는 아마 고객의 빙에 접근을 하고 그 사람에 맞춘 코칭형 질문이나 답을 구하기에는 아직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챗봇이라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도 있다는 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그 주석 달기를 활용하셔서 거기서 활용하셔서 텍스트를 활용하셔서 질문이란 내가 생각하는 질문은 이것이다 라는 것은 요 지금 빈칸에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내가 생각하는 질문이라. 과연 질문을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적극적 대화. 우리 정한나 이사님, 적극적 대화라고 생각한다. 네, 좋습니다. 질문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되죠. 서로 주고받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대화입니다. 자, 상대방의 생각을 파악하는 것이다. 음, 상대방의 생각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렇죠. 질문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생각을 파악하게 되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까지도 알 수 있게 되죠. 음. 자, 이 상대방의 생각을 파악하는 것이다는 어떤 분이 써주셨을까요? 최세현 코치님이 써주셨구나.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파악합니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또 다른 분. 또 어떤 생각들 하고 계실까요? 질문이라. 주석 달기가 힘드시면 마이크 켜시고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승은 코치, 네, 오민주 코치님. 네, 질문은 기본 생각을 알기 위한 것이다. 질문은 정보를 알기 위한 것이다. 네, 맞습니다. 질문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뭘 좋아하는지 또는 지금 어떤 감정인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 수 있죠. 네, 우리 정한나 이사님 질문을 통해 무엇인지 궁금한 사항을 알게 되는 것이다. 네. 무엇인지 궁금한 사항. 우리 정한나 이사님 마이크 켜셔서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 적은 거고요. 이거는 이승 선생님께서 아, 채팅방에 올리신 걸 제가 옮겨놨습니다. 그러셨어요? 저는 네네. 채팅에다가 올렸거든요. 네네네. 네. 봤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승훈 코치님, 네네. 음, 무엇인지 궁금한 사항. 그러니까 좀 이- 포괄적이잖아요. 질문이 어디 한 곳에만 딱 있는 거는 그렇죠. 아니고 어떠한 질문이 네네. 될지는 음, 모르겠지만 그 질문을 통해서 제가 이제 궁금할 때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다 선생님들 좋은 말씀들을 올려주셨는데, 뭐, 그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또는 내가 알고 싶은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우리 이승훈 코치님은 어떤 질문을 자주 사용하세요? 자주 사용하게 되는 저는 질문.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하고 많이 또 이제 지내고 또 저희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또 이제 아이들의 어떤 그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질문들을 좀 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겠네요. 네. 네네. 아이고, 좋습니다. 자, 우리, 다른 코치님, 우리 다른 코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음, 유소 코치님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네. 상대가 무엇을 모르는지 스스로 알 수 있게 해주는 방법 중 하나이다. 오, 네. 유소 코치님 가능하시면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직원들이랑 저는 이제 계속해서 업무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하면은 되게 빠르긴 한데 그런 방법들이 좀 반감을 많이 일으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 그럼 내가 이제 하나씩 물어볼게. 내가 잘 모르는 거가 있으니까 하나씩 한번 물어볼게. 한번 이제 좀 답변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네네네. 거기에서 그러면은 지금 이 친구가 뭐를 아는지, 뭐를 모르는지, 어떤 부분을 중요한데 음, 놓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찝어서 그러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직원들도 아무래도 조금 덜 거부감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수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대화가 부드럽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질문을 굉장히 적절히 잘 사용하시네요. 네. 우리 용영아 코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들이 비슷해서 안 올리려고 했는데, 어, 어, 저도 이제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게 해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제가 뭐 먼저 어, 답을 이야기하거나 지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네. 음, 역시 우리 코치님들 상담도 하시고 코칭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라 역시 질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시고 또 나름의 또 정의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렇게. 아, 제가 생각하는 또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저도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질문이 뭘까?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다른 이제 과정에서 다른 곳에서도 제가 질문에 대해 강의를 하거든요. 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질문이란 뭘까? 근데 사전적인 의미부터 한번 찾아봤습니다. 질문의 사전적 의미는 의문이나 이유를 묻는 것이랍니다. 네. 여기서 의문이나 이유를 물어? 그러면 한자의 뜻은 뭘까? 그냥 의문이나 이유 너무 단순하지 않아? 좀 더 깊이 있는 의미는 없을까라는 것을 해서 제가 한자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질이라는 말은 바탕질, 본질이나 바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는 묻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질문이란 본질이나 근본적 바탕을 묻고 찾는 행위 아닌가. 네. 누군가의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프 코칭을 하실 때도 누군가의 본질이나 근본적 바탕을 묻고 찾는 행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무엇이 본질이고 근본적 바탕인지 그리고 무엇을 찾아 어떻게 실행하게 할 건지 그렇다면 우리 질문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오늘 저의 모든 장표의 거의 대부분의 장표의 시작의 타이틀은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지만 이렇게 다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네. 무엇이 본질이고 근본적 바탕이며 무엇을 찾아 어떻게 실행하면 할 것인가.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의 초점이라고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질문이란 본질을 발견하는 것인데 자기를 발견하는 자아 성찰에 필요한 질문은 후 질문으로 그리고 아까 우리 여러 코치님들 말씀 주셨지만 정보를 탐색하는 상대방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을 알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궁금해하는 것을 찾을 때는 what 질문. 근데 what 질문 무엇을 하고 싶은데 근데 무엇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제가 코칭 공부를 2014년부터 해왔는데
이렇게 제가 딱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많은 코칭을 통하고 많은 코칭의 가르침을 받고 책을 보고 했을 때 이 안에 있었어요. 모든 질문의 초점들이 이 안에서 움직이더라고요. 언제 할 건데는 사실 how, 방법에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코칭식 질문, 커리어 코칭에서 하는 코칭적 질문도 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우선적으로 뭐 무게 중심을 굳이 따지자면 후 질문이 가장 필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질문에는 being을 찾는 질문과 doing을 찾는 질문이 있습니다. being은 말 그대로 자기의 존재, 무엇이 본질이고 근본적 바탕인지를 찾는 게 후 질문, 즉 being을 찾는 질문이고요. what이나 how는 그러면 그 근본적 본질이나 바탕에 맞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는 doing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보실 때는 being을 찾는 질문, doing을 찾는 질문, being을 찾는 질문은 who, doing을 찾는 질문은 what이나 how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뭐 when이라든지 뭐 그럼 언제 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how에 포함되는 그런 질문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우리 시험을 볼 때 가로친 부분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주의 깊게, 그리고 어찌 보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중요하게 좀 강조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코치의 질문은 대상자의 변화를 어떻게 돕는가? 코치의 질문은 대상자의 변화를 어떻게 도울까요? 코치가 질문을 하면 대상자는 어떤 변화를 갖게 될까요? 혹시 우리 이승훈 코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이제 그 대상자에게 그런 질문을 통해서 자기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음, 만약에 자기가 뭐가 문제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알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지시하기보다는 상대방이 그거를 알고 변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도 생각한 게 저는 아까 질문이 뭐냐고 물어보셨을 때에도 저는 제가 알기 위한 질문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것은 결국 제가 알기 위한 질문이기보다도 그 사람이 그 자신을 알기 위한 질문을 어떻게 던질 것이냐, 이것이 정말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 또 새롭게 깨달았거든요. 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와. 네. 너무 빨리 깨달으셔서. 자, 한 분만 더 제가 한번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리 최수연 코치님, 코치의 질문은 대상자의 변화를 어떻게 도울까요? 어떻게 변할까요, 대상자가? 저도 이승은 코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와닿았던 게, 그러니까 질문은 사실상 저희가 정보를 알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먼저 1차적인 질문을 하지만 그 질문을 통해서 그 답하는 그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이제 본인이 스스로 그 의도를 파악하고, 이제 자아를 좀 발견하기 위한 좀 질문을 저희가 함으로써 이제 그것을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해서 변화가 되는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 자, 코치의 질문은 대상자의 변화를 이렇게 돕습니다. 우리 오민주 코치님, 네, 가능하시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대상자의 기존 사고와 행동 패턴이 바뀐다. 대상자 스스로 동기가 강화되었다고 느낀다. 대상자 스스로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탐구한다. 대상자 자신의 역량을 발견하고 도전에 대한 답을 찾는다. 대상자가 도전을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더 많은 답을 찾는다. 대상자가 창조적으로 사고한다. 대상자가 자신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한다. 대상자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일이 줄어든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은 우리 이승은 코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예,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질문하는 것은 정보 탐색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탐색을 하는 질문을 근데 사실 커리어 코칭에서는 좀 필요해요. 네. 커리어 코칭에서는 지금 그 사람의 수준을, 그 사람의 상황을 알아야 되고, 상태를 알아야 되고, 수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정보 탐색을 위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보 탐색을 위한 질문을 뭐 학력이 어떠세요? 지금 수입이 얼마세요? 뭐 뭘 원하세요? 뭐 지금 뭐 직급은 어떠세요? 사실 이런 질문을 근데 너무 많이 사용하시고 하다 보면 대상자 입장에서 취조받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질문을 위한 질문은 자제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코치의 질문은 오민주 코치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보면 다 대상자를 위해서, 코치가 대상자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리고 코치의 질문을 통해서 대상자의 발전을 이런 식으로 도울 수 있다. 물론 추가로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코치의 질문이 이만큼 이렇게 파워풀하고 도움이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아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효과적인 질문을 위한 코치의 행동은 어떨까요? 코치가 어떻게 행동해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효과적인 질문이 될까요? 자, 첫 번째가 촉진 행동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대상자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질문한다. 두 번째, 대상자가 지금 여기에 머물도록 한다. 지금 여기에 머물도록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대상자가 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 우리 코칭의 철학에도 있죠. 모든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 가능한 솔루션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솔루션을 해결하기 위해선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 파트너가 코치이다. 마법의 코칭이라는 책을 쓴 에노노모 히데다케라는 일본의 코치가 정의한 코칭의 정의입니다. 이 코칭의 정의가 굉장히 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저도 그래서 많이 인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대상자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질문한다. 여기서 의도적으로 질문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유도 질문을 하거나 코치의 의도를 하는 게 아니고, 대상자의 이익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이거 대상자한테 도움이 되는 질문이어야만 하는 그런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대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상황에 맞추어 분명하고 직접적인 질문을 한다. 질문을 너무 돌려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장황하게. 물론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질문을 위한 사전 설명은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상황에 맞춰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짧고 간략하게 하시는 질문이 오히려 더 파워풀하고 좋습니다. 자, 대상자의 말에 맞고 틀림이 없음을 안다. 그리고 대상자의 상태를 살피며 적절한 때에 질문을 한다. 대상자가 지금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럼 확 힘들어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왜 그 회사를 지원 안 하셨어요? 지난번에 지원하기로 하셨잖아요. 또는 지난번에 하기로 한 일을 왜 안 하셨어요? 저하고 약속을 안 지킨 것 같으신데요? 이런 막 질문을 고객이 지금 힘들어하고 다운돼 있는 상황에서 한다면 그건 적절하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자아 발견을 위한 질문을 한다.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의 힘이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겠죠. 그렇다면 방해되는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혹시 오민주 코치님, 오민주 코치님이 생각하시기에 효과적인 질문을 방해하는 코치의 행동, 코치의 태도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을 하는 거는 좀 생각을 또 꼬리에 물고 또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한테 자기가 답을 하다가도 이렇게 생각이 있어서
자기도 아, 나도 이거 몰랐는데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내 입으로 얘기했을 때가 있잖아요. 생각할 때. 네, 네. 그래서 방해하는 거는 생각할 시간을 안 주고 그냥 바로바로 질문식으로 했을 때 그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고 그 코치의 하는 얘기만 듣게 되는 것 같고 자기 자신의 시간은 안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방해는 그냥 여유로운 좀 시간,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그런 질문, 행동, 우와. 그럴 것 같아요. 아, 정말 좋은 얘기, 정말 좋은 말씀 주셨어요. 우리가 코칭에서는 그걸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네. 질문을 하고 스페이스, 즉 시간적인 공간을 고객에게 주어야 합니다. 질문을 위한 질문을 계속 해버리면 고객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스페이스를 주라. 공간을 두어라. 네. 우리 용영아 코치님, 네. 우리 코치님이 생각하시는 방해하는 행동은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질문을 받아본 입장으로서 상대방이 나의 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질문하는 것을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먼저 답을 주면서 하는 질문들 있잖아요. 그럴 때 아, 굉장히 많이 거부감이 있었어요. 우리가 답정녀, 답정남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죠. 이미 지가 다 알고 있으면서 맞아. 그 대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사람을 마치 꼭 평가하는 듯하죠. 그런 질문을 정말 정말 삼가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제가 예전에 실수했던 코칭 처음 배우고 나서 25살 여대생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2년 정도 알바를 했던 여학생 여자분이셨는데 직업을 찾기 위해서 이제 저한테 커리어 코칭을 의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 친척이었어요, 사실은. 네. 와, 코칭을 한 5회 정도 진행을 했는데 답은 알겠는데 이미 저한테는 답은 다 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한 6회차 때 제가 너무 답답해서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와, 너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사냐.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한 2015년.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용영아 코치님 말씀처럼 제가 답을 알고 그 대답을 기다리니까 그건 코치의 자세가 아니더라고요. 자, 제가 정리한 방해하는 행동은 이렇습니다. 대상자에게 질문의 답을 제공해 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요. 그러니까 스페이스를 좀 두시고 기다리셔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분들 계세요. 툭 그냥 뱉어버리시고. 자, 두 번째, 대상자가 과거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빠지게 합니다. 코칭은 현재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의 성장을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과거를 다루지 않지는 않습니다. 과거를 다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예 먼 과거에 빠지거나 애매한 지금 이분은 제가 지금 커리어를 어떻게 설정할지 어떤 회사에 취직할지 그랬는데 한 30년 뒤에 어떻게 살 것 같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물론 필요한 질문이긴 하지만 그 상태에선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코치만이 답을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 경험이 많으신 코치님들이 오히려 좀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요건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한다. 아까 말씀하셨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그리고 대상자의 상황과 상태에 상관없이 코치만이 알고 있는 언어로 질문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코치가 자기가 전문적인 분야이고 또 연륜이 많고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코치가 굉장히 어려운 말로 어려운 단어를 선택해서 계속 말씀하시면 고객 입장에서는 저건 무슨 말이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고객이 주로 사용하는 말 그리고 고객의 수준에 맞추어서 코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마찬가지고요. 코치의 판단에 따라 틀린 답이라고 생각되면 대상자를 꾸짖는다. 아까 제가 그랬다고 그랬죠. 그 뒤로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날 그냥 시간 되니까 웃으면서 그냥 감사합니다 코치님 이러고 갔는데 다음 코칭에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크게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코치가 궁금하면 언제든지 질문한다. 이 정보 탐색을 위한 질문을 할 때 많이들 이런 실수들을 하세요. 네. 고객은 지금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제가 요즘 고민이 좀 많아요. 제가 요즘 뭐 취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요즘 머리도 아프고요. 굉장히 마음도 불안하고요. 네.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회사 그 이력서 쓰기로 하신 거는 쓰셨나요? 자기소개서는 언제까지 쓰셨나요? 본인이 궁금한 것을 자꾸 묻고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고객 위주로 대상자 중심으로 가셔야 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이건 신문하는 거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왼쪽에 촉진 행동이라는 것은 지향해야 되는 부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치의 질문은 어떤 힘을 발휘할까요? 이건 아까 뭐 효과성,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하고도 좀 비슷하겠죠? 이건 제가 시간 관계에서 바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8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혹시 유소옥 코치님, 네. 네, 혹시 이 8가지 지금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질문의 8가지 특별한 힘. 코치의 질문은 어떤 힘을 발휘하는가? 질문은 답을 찾게 한다. 질문은 뇌를 깨워 생각을 하게 한다. 질문은 집중을 하게 한다. 질문을 하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질문은 내면의 답을 이끌어내어 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여준다. 질문은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한다. 질문은 마음을 통하게 한다. 질문에 답을 하면서 스스로 방향을 설정한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네. 자, 질문은 답을 찾게 하고, 고객에게는 답을 찾게 하고, 코치는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1번하고 4번이 다 그런 관계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네. 용영아 코치님, 네, 오늘 아침 식사 뭐 하셨어요? 굶었어요. 헐. 오늘 점심은 뭐 드실 거예요? 라면이요. 라면요. 네. 바로바로 네, 답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즉시 이렇게 뇌에서 질문을 받으면 내가 하기 싫어도 뇌에서 생각합니다. 뇌에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사실은 질문에서 시작해요. 인식을 못할 뿐이지. 이승은 코치님, 네.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어떤 네. 생각을 가장 먼저 하셨어요? 저는 오늘 수업이 있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제일 요즘 요 11월 한 달 동안에 제일 그래도 많이 생각했었던 게 이 커리어 코치 이 음, 수업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어나면서 오늘 수업이 있지? 네. 네.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우리 혹시 정한나 코치님은 아침에 가장 먼저 한 질문, 가장 먼저 한 생각이 어떤 게 있을까요? 몇 시야? 이러면서 일어났어요. 몇 시야? 아, 저도 회사 다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뭐 입지? 속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 입지? 와이프가 오늘 아침은 뭘 해줄까? 예. 또 이제 중요한 일이 오늘 잡혀 있으면 눈 뜨면서부터 생각해요. 질문을 해요. 오늘 김상무님이 뭐라고 할까? 물론 그렇게는 생각 안 하죠. 예. 오늘 그 인간이 오늘 뭐라고 할까? 오늘 중요한 발표인데, 우리 사장, 꼰대인데, 씨. 오늘 어떻게 넘기지? 그렇게 질문이 정말 우리 모든 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의 커리어 코칭에서의 질문은 이런 특별한 힘을 제가 정리한 8가지라고는 정리를 했지만 더 많은 힘이 있겠죠. 네.
하지만 우리 교육상 8가지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질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처음에 우리 닫힌 질문과 열린 질문이라고 하죠. 네. 혹시 박민희 코치님은 운전 중이실 텐데 답변이 혹시 가능하실까요? 아, 네. 오늘 그러면 박민희 코치님께서는 제가 가급적이면 네,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민주 코치님이 마이크를 켜놓으셨어요. 계속. 네. 오민주 코치님께서 닫힌 질문과 열린 질문의 차이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기 닫힌 질문은 그냥 단답형 음. yes or no. 그리고 열린 질문은 생각할 수 있는 질문. 조금 네.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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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제가 부연 설명을 안 드려도 될 만큼 정확히 말씀을 주셨고요. 제 생각하고 아주 일치하는. 이 닫힌 질문은 yes or no 아주 단답형이죠. 그렇지만 나쁜 질문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닫힌 질문은 나쁜 질문이야 라고 하는 분도 가끔 계시는데 나쁜 질문은 아니에요. 네, 정보를 얻어야 되거나 화제를 전환하거나 그럴 때 굉장히 좋습니다. 코칭을 하다 보면 지루해지기도 하고 또는 루즈해지기도 하고 고객이 사실은 힘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닫힌 질문으로 관점 전환을 확 할 수 있는 닫힌 질문으로 아예 다른 곳으로 살짝 갔다가 올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네. 코칭을 진행하시다가 1시간, 1시간 반 진행하시다가 고객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처럼 보이거나 그러면 오늘 오실 때 뭐 타고 오셨어요? 아주 가볍게 그렇게 닫힌 질문으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야 오늘 그 회의 몇 시에 끝나지? 몇 시에 시작하지? 또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아주 닫힌 질문도 때로는 주의 환기를 하거나 관점 전환을 할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닫힌 질문과 열린 질문은 고객의 생각을 어떻게 자극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질문이 고객 대상자의 생각을 자극할까요? 역시 열린 질문입니다. 이 열린 질문을 닫힌 질문을 열린 질문으로 바꾸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네. 우리 오민주 코치님. 네. 오민주 코치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어디서 무엇을 왜 언제 뭐 이런 걸로 좀 단어를 좀 넣으면 열린 질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정답이십니다. 네. 오늘 제가 오민주 코치님께는 제가 따로 커피 쿠폰 한 잔 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육하원칙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육하원칙을 활용하셔서 그 일을 다 하셨네요. 이 부분은 그 일을 어떻게 다 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 부분은 어떤 단어를 넣으면 열린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최수연 코치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열린 질문으로 바꾸면?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정답입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우리 코칭하다 보면 그렇죠. 그 일을 하지 않으셨네요. 지난번에 고객님, 대상자님께서 저하고 약속하셨던 부분을 하지 않으셨네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열린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 일을 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우리가 질문을 할 때 또 여기서 하지 않으신 이유. 그러면 딱 떠오르는 말이 더 짧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죠. 왜 안 했어요? 근데 이 처음에 서두를 왜 안 했어요라는 말은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잘하시겠지만 왜 안 했어 이러면 그 신문 받는 느낌이 들어요. 취조받는 느낌. 그리고 강압적인 상하 관계가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굉장히 위축되고 어쩔 때는 굉장히 무거운 질문, 피하고 싶은 질문이 되기도 해요. 왜 안 했어요? 왜 안 하셨어요? 이것보다는 혹시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걸 안 하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반대로 풀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해보시겠어요? 그럼 그 일을 언제부터 해보시겠어요? 자, 도움이 필요하세요? 이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세요? 이렇게 생각을 자극하게 하는, 고객이 생각하도록 하는 질문. 이렇게 육하원칙을 활용하시면 닫힌 질문을 열린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